강남 중심가 최고층에 자리한 럭셔리 워치 갤러리.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들이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매장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검은색 점퍼에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은빛 머리는 소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입구 근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김대리가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곳은 평소 정장 차림의 부유한 고객들만 드나드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매장을 둘러보며 진열된 시계들을 감탄하듯 바라보았다. 참 예쁘네요. 손주 생일 선물로 시계를 하나 사고 싶은데. 김대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곳에 와서 뭘 사겠다는 건지. 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일로 시선을 돌렸다. 박 과장님. 김대리가 매장 안쪽에 있던 동료에게 손짓했다. 손님 좀 봐주세요. 박 과장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김대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왜 이런 분을 안으로 들여보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우리 매출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도 손님인데요. 손님은 무슨. 저 옷차림 좀 봐. 여기 시계 중에 제일 싼 것도 몇 천만 원인데 뭘 사겠다는 거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중하게 나가시라고 해. 김대리가 망설이는 사이 할머니는 한 코너에 진열된 로즈골드 시계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박 과장의 인상이 더욱 찌푸려졌다. 저기 할머님. 박 과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매장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그때였다. 매장 깊숙한 곳에서 한 직원이 걸어 나왔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최민수 대리였다. 그는 이 매장의 에이스 영업사원으로 고객 응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다. 박 과장이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 최민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과장과 김대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최민수의 정중한 태도와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어떤 시계를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존중을 받는 기분이었다. 고맙네요, 젊은이. 손주 생일 선물로 좋은 시계를 하나 보고 싶어서요. 최민수는 할머니를 매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VVIP 룸으로 안내했다. 고급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꾸며진 이곳은 최고급 고객들만이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여기 앉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사모님. 최민수가 부드럽게 의자를 빼드렸다. 박 과장과 김대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제가 뭘 하는 거야? 박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VVIP 룸까지 안내하다니. 최민수는 할머니가 편안히 자리를 잡자 진열장에서 몇 가지 시계를 꺼내왔다. 그 중에는 매장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 하나인 파텍 필립 한정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손주분이 남자아이신가요? 여자아이신가요? 최민수가 정중하게 물었다. 남자애예요. 20살이 되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시계 하나 차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다. 최민수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시계는 어떠세요? 최민수가 로즈골드 케이스에 검은 가죽 스트랩의 우아한 시계를 내밀었다.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세련되면서도 격조가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든 품격을 더해줄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시계를 손에 쥐어보니 무게감과 정교함이 느껴졌다. 참 예쁘네요. 얼마나 하나요? 이 모델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시침과 분침의 움직임, 다이얼의 세밀한 장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 순간 박 과장이 못 참겠다는 듯 VVIP 룸으로 들어왔다. 최 대리, 잠깐 나와봐. 박 과장이 최민수를 밖으로 불렀다. 뭘 하는 거야? 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할머니 반응 봤어? 전혀 놀라지도 않으셨는데요. 아, 그래. 그럼 진짜 살 수 있다는 거야? 박 과장이 비웃듯 말했다. 어디 한번 보자고. 두 사람이 다시 VVIP 룸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었다. 결제해 주세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와 함께 카드를 내밀었다. 최민수가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넣었다. 잠시 후 삥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승인 거절 메시지가 떴다. 박 과장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혹시 다른 카드나 결제 방법이 있으시나요? 최민수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 한도 문제인 것 같네요. 계좌이체로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매니저인 이 부장이 소란을 듣고 나타났다. 상황을 파악한 이 부장의 얼굴에 불쾌함이 드러났다. 최 대리,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이런 분을 VVIP 룸에? 부장님, 고객은 고객입니다. 최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객? 카드도 안 되는데? 박 과장이 끼어들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놀이는 그만하시고 가세요. 우리도 바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계좌이체 준비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대리. 이 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장 그만둬.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뱅킹 앱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누르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액이 커서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할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다. 최민수는 옆에서 차분히 기다리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시켰다. 반면 박 과장과 이 부장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박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렸다.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들어섰다. 값비싼 명품 정장에 반질반질한 구두, 손목에는 화려한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여기 매니저 어디 있어요? 젊은 남성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부장이 황급히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가 매니저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는 대경그룹 전무비서 차정우라고 합니다. 젊은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거만하게 말했다. 우리 회장님 선물로 그 파텍 필립 한정판 시계 사러 왔는데요. 이 부장의 눈이 번쩍였다. 대경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그런 곳에 전무비서라니.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장이
VVIP 룸을 흘깃 바라보았다. 차정우가 이 부장의 시선을 따라 VVIP 룸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사실 지금 다른 고객분이. 다른 고객? 차정우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게 누구인데요? 우리 회장님보다 더 중요한 고객이 있다는 건가요? 그는 성큼성큼 VVIP 룸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체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뭡니까? 차정우가 이 부장에게 따지듯 물었다. 이런 분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차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손님인데요.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차정우가 비웃었다. 손님? 할머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런 곳에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시계를 사려고.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차정우가 말을 끊었다. 그만하세요.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차정우가 이 부장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매니저님, 이분 정중히 내보내시고 그 시계 포장해 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이 시계는 이미 이 사모님이 먼저 구매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차정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우리 대경그룹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착순 원칙을. 선착순? 차정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야, 여기가 떡볶이 가게야? 비즈니스가 뭔지 모르나? 이 부장이 최민수를 노려보며 끼어들었다. 최 대리 상황 파악을 좀 해라. 차 비서님께서 직접 오신 건데. 할머니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체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면에 대량 이체 승인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지만 주변의 소란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5분만 더 주세요. 할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차정우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할머님,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이 시계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이 부장은 차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최민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최 대리 됐어. 판매 취소하고 차 비서님께 시계 포장해드려. 부장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최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미 이 사모님이 먼저 구매 의사를 표명하셨고 현재 결제를 진행 중입니다. 차정우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결제 진행 중? 카드도 안 되던데 뭘 결제해요?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민수가 침착하게 답했다. 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차정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시간이 금이야, 금. 우리 회장님 약속 시간도 있고. 이 부장이 최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압박했다. 최 대리 상황을 좀 봐라. 대경그룹이 어떤 곳인 줄 알지? 우리 매장 단골 중에도 그쪽 관계자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만 손해야. 박 과장도 거들었다. 맞아. 할머니는 어차피 돈도 없잖아.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걸 보면. 돈이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엄연히 돈을 내고 사려는 고객입니다. 차정우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조로 말했다. 할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여기 시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할머님 같은 분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최민수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제했다. 비서님, 고객을 모독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독? 차정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모독이야? 이 부장이 최민수를 강하게 제지했다. 최 대리, 그만해. 지금 당장 판매를 취소하라고. 아니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먼저 온 고객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매장의 원칙이고 서비스업의 기본입니다. 원칙? 기본? 이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아? 실적도 안 나오는 주제에 무슨 원칙을 운운해? 차정우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참 고집이 세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할머님이 지금 당장 2억 5천만 원을 결제하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못하시면 조용히 나가시고.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인증이 끝났네요. 이제 이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최 대리,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판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너를 해고시킬 거야.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과장과 김 대리는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았고 차정우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부장을 바라보았다. 해고요? 그래, 해고야. 회사 방침에 반하고 상급자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은 필요 없어. 최민수는 잠시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보였다. 알겠습니다. 최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사모님, 이체 진행해 주세요. 이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정말 미쳤군. 좋아, 너 오늘로 해고야.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확인 메시지가 떴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송금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최민수에게 보여주었다. 거액의 이체가 완료된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매장 안이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실제로 이체된 것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갔다. 차정우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설마 진짜 2억 5천이 있었다고요? 이 부장과 박 과장, 김 대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확신에 찬 오만함은 순식간에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민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네요, 정말로.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덕분에 손주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급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대경그룹 이 팀장입니다. 그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차정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진짜 대경그룹 팀장의 등장에 그의 거짓이 들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팀장은 매장을 둘러보다가 VVIP 룸에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회장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팀장이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회장님, 왜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연락을 주시지. 이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왔어요. 혼자 쇼핑하는 것도 가끔은 즐거우니까요. 회장님? 이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대경그룹 창립자이자 현 회장이신 박선희 회장님이십니다. 이 팀장이 정중하게 소개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정우에게 쏠렸다. 그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잠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이 부장이 차정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팀장이 차정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전무비서라고요?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차정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거짓 신분이 들통난 그에게는 도망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네요.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 부장과 박 과장, 김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박 회장은 최민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최민수입니다, 회장님. 최민수 씨. 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고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이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회장님, 처리하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 회장이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매장 직원들 중에서 고객을 모독하고 차별한 사람들은 모두 정리해 주세요.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장과 박 과장, 김 대리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최민수 씨는 다릅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다. 이런 직원이야말로 진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최민수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시계 상자를 받아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녀가 매장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